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명제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문제, 우리 국민 문제집 쌍시옷 들어간 수학 페이지 126쪽에 813번으로 간단하게 이제 모든이나 어떤 들어가는 거 복습을 해드리고, 지난 시간에 요 P명 Q에다가 참여 조건이 P가 Q에 포함된다. 그 관례는 사집합의 관례가 있다라는 거, 같은 내용들 한번 또 필기도 한 번씩 해보고, 여기 뭔지, 배우가 뭔지 좀 살펴보고 열심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좋습니다. 먼저 8x 복습 차원에서 하나 볼게요. 문제에서 a 크거나 같다 x 작거나 같다 a 더하기 2인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이제 3보다 크고 x가 8보다 작다이다가 3이 되는 건데, 이 어떤이라고 하는 거는 존재성이에요. 하나도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어떤 남학생이 있어서 여친이 있대, 그럼 참이죠. 한 명만 있어도 참이에요. 이해가 되셨지? 어떤 여학생이 있어서 남친이 있대, 한 명만 있어도 참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 어떤 P에 대해서 Q이다가 참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참이 되려면 P이면서 Q인 놈이 없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 교집합이 없지만 않으면 돼.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남학생이 있어서 커플이래, 여친이 있대. 그러면 커플 있는 남자, 여기에 있는 남자 중에서 한 명이라도 있으면 돼. 이해가 되셨지?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얘네 둘이 교집합이 있기만 하면 돼. 그럼 교집합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3하고 8 사이에 이렇게 있을 때 저 A하고 A 더하기 이 모양이 이렇게 들어와도 성공이고 이렇게 튀어나와도 성공이고, 교집합이 있기만 하면 돼. 있기만 하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A 플러스 2라고 하는 우측값이 우측값이 3보다 클 때부터 이해가 됐어요? A라고 하는 좌측값이 8보다 작아지는 순간까지 성공인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과 A는 8 사이, 2, 3, 4, 5, 6, 7 정수개수를 세라 그러면 이렇게 세시면 되고, 그냥 범위를 쓰라 그러면 이렇게 답을 쓰시면 돼요. 보통은 이제 뭐 자연수개수, 정수개수 많이 물어보니까 한번 해봤고요. 자, 요 정도 해둔 다음에 명제에 역과대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 거 되게 중요한 거 복습하고 나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의 명제들을 다루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다루는 모양이 P면 Q이다 모양이라고 했고, P면 Q이다 3이라는 건 P가 Q에 포함된다라는 거는 교집합하면 작은 거, 합집합하면 큰 거,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 남는 게 없어요. 이렇게 외웠었지? 이걸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돼? 관례가 없다. 관례가 없으면 참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응? 자, 시연이가 얘기했어. 남자는 다 늑대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얘가 아니야. 늑대 아니네, 데려와봐. 못 데려왔어. 참이야. 이해가 되셨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P 교집합, Q의 여집합이 교집합이라고, 양면의 여집합 우리 많이 했었죠. 집합할 때도. P의 여집합, 합집합, Q가 전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에 거꾸로 포함된다. 이 얘기가 무슨 명제가 3이라는 거야? not Q이면 not P이다가 3이다 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P면 Q이다가 참이야! 라는 말을 총 10가지로 배울 건데, 여기에 8개가 적혀있어. 하나, 6개, 하나. 총 8개가 적혀있는 거야. 남은 거는 이제 2개만 남은 거야. 총 10가지로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 돼? 이거 꼭 알아야 돼. 이거는 집합에서부터 이어져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진짜 1페이지로 니네가 총 써내려갈 만큼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자, 이제 여기 대고 가자. 지금 다 괜찮죠?
어떤 명제가 있어. 오늘도 P면 Q이다. 그로 생긴 명제야. P면 Q이다. 물론 얘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지. 참 명제도 있고 거짓 명제도 있으니까. 이것의 이제 역 명제는 어떻게 되냐면 Q이면 P다. Q이면 P.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P면 Q이다가 참이라고 해서 Q이면 P이다도 참이 되는 건 아니야. 아주 단순한 예로 선생님 이름이 희구잖아. 희구이면 수학 선생님. 요거는 맞지, 그치? 그래서 영어 선생은 아니지 않니? 근데 이거의 영명제를 얘기하면 볼 때요. 수학 선생이면 반후다. 그럼 너 희구가 옆에 학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이지랄하니? 말도 안 되잖아. 그냥 영명제는 거짓이야. 이해가 돼? 물론 너도 참이고 얘도 참인 경우도 있어 없어? 있을 수 있지. 둘이 같은 집합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네가 참이라고 해서 얘가 무조건 참인 것은 아니라는 거야. 그거 안 돼. 그 다음에 요거 2라 그러는데 교육과정은 아닌데 그냥 알아놔. 앞에 뒤에 부정하면 2야. not P이면 not Q이다. 그러네? 여기 이 명제도 별로 안 된다. 자, 희구가 아니면 수학 선생 못한대. 뭔 개소리 독재국가니? 나 아니면 수학 선생 못해. 말도 안 되지. 이게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우 명제. 배우 명제는 같이 가. 아까도 여기 마지막에 배우 명제 같이 참이 됐듯이 not Q이면 not P라는 돼. 요거는 된다. 배우 명제 한번 적어볼까? 수학 선생이 아닌 새끼들 중에는 희구는 없는 거야. 그지? 수학 선생이 아닌 애들은 뭐 하나 좀 있는데 내가 어딨어. 그러니까 배우끼리는 진리값이 같아. 네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이고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고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이고 얘가 참이면 거짓. 이거는 관계야. 이렇게가 배우 관계고 이렇게가 역관계고 이렇게가 이관계. 배우끼리 동그라미 쳐드릴게. 얘하고 얘 네모 쳐드릴게. 이놈하고 이놈하고. 이 배우 관계에 있어서는 배우 관계는 뭐가 같다? 뭐가 같다? 참거짓이 같다. 참거짓을 뭐라고 부르냐면 진리값이 같다. 진리값. 참 또는 거짓. 트루, 폴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네가 참이면 나도 참이고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이고. 봐봐. 이거 거짓이니까 얘도 같이 거짓이지. 참이니까 같이 참이고. 이해가 되셨지? 좋습니다. 814번 대표형 하나 풀어볼 건데 지금 이제 할 동안 문제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자, 814번 함께 보겠습니다. 영재가 여기 참인 녀석을 골라라. 자, P면 Q이다. 한 번 쓰고 거꾸로 쓰기 귀찮으니까 0을 바로 쓸게요. 자, X가 0이면 XY가 0이다. 0명제 쓰면 어떻게 돼? XY가 0이면 X가 0이다. 따라와. 0명제 그냥 바로 써도 괜찮겠어? 이게 뒤집어서 쓴 거예요. 0명제니까 가정별로 뒤집으면 돼. 야, 그럼 곱해서 0이면 X가 0이니? 이건 개소리니 5 곱하기 0이 0이지만은 5가 0은 안 되잖아. 안 되는 거지. 영명제는 하나씩 해봐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영명제 적어보면, 적을까? x가 2보다 크면, x가 2보다 크다이면, 3x-7이 0보다 크다. 이때는 진리집합으로 보면 돼. 요거는 넘기면은, x가 3분의 7보다 크다가 나오게 되거든? 3분의 7보다 크다가 나와. 볼래? 얘네 3분의 7보다 크다라는 거에 2가 이쪽에 있는데 이게 포함이 되냐? 안 되지. 그러면 이게 X는 거야. X는 거야. 이게 포함이 안 되니까. 2보다 크다고 해서 얘보다 크다고 말을 못해. 여기 숫자들 많잖아. 실수로 무지하게 많잖아. 이해가 돼? 자, 3번 영명제 곱해서 짝수이면 둘 다 짝수다. 이거 접속사가 그리고인지 또는지 봐야 되는데 얘는 그리고야. XY가 짝수, 둘 다 짝수야.
x하고 y가 짝수다. 이거는 안 되죠. 곱해서 짝수면 짝꼴일 수도 있어. 2, 3은 6인데 3은 짝수가 아니야. 이해되셨지? 4번 영영제 적어보면 더해서 양수이면 각각도 양수이다. x도 양수이고 y도 양수이다인데 이것도 안 되지. 마이너스 2 더하기 5가 양수이긴 하지만 마이너스 2가 양수는 안 돼. 항상 P면 Q이다의 반대는 P이면서 Q가 아닌 거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5번이죠. 5번은 원래도 되고 역도 돼요. x도 y도 0이면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0. 절대값은 0 아니면 양수이다 보니까 양수가 하나라도 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이쪽으로도 참이고 이쪽으로도 참입니다. 양쪽 다 참이에요. 알겠지? 둘 다 0이다 하고 완전히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 자, 내가 지우개질 할 동안 819번으로 가셔서 그 명제에 819번에 배우 명제를 적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819번으로 가서 써보러 배우 명제를 적어보라고 합니다. 적어봐. 글씨로 적어봐. 양현아, 글씨로 적어봐야 된다. 배우를. 뭐임? 어디서 뛰는 소리가 나는 건데? 요건 아니죠? 멀쩡히 촬영되고 있죠? 네. 819 함께 보겠습니다. 자, A 더하기 B가 4보다 작다이면 A가 K보다 작다 또는 B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근데 얘가 3이 됐네. 이 상태로 K를 구할 수 있다는 거는 상당한 실력이야. 상당한 실력인데 배우 명제에 적으시면 되게 좋아. 자, 이거 부정하면서 한번 와보자. A가 K보다 작다는 부정하면 어떻게 돼? A가 K보다 크거나 같다지? 또는 부정하면 어떻게 돼? 그리고라 그랬지 않나? 어? 아, 왜 얘기했잖아, 그때. 아니, 저기 뭐야, 키가 크든가 얼굴이 잘생기면 만나는데 못 만났어. 그럼 얘는 뭐야,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겼고 그리고로 바뀌는 겁니다. 키가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부정 그리고 요게 등으로 가는 법칙하고 똑같은 거야. 합집합은 부정, 여집합하면 교집합으로 바뀌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집합 명제는 지금 아까 왜 6가지 필기된 것도 되게 비슷하잖아. 그것처럼 같이 다니는 경우가 많아. A 더하기 B가 4보다 작다의 부정,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러면 쉽지. 이게 최소값이 이제 4 이상 돼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최소값이 K 빼기 1이 4가 되는 상황. 이해가 돼요? K 빼기 1이 4보다 크거나 같으면, 최소가 4보다 크거나 같으면 더한 놈도 4보다 크거나 같다. 제일 최소일 때 제일 작은 건 없어. 그래서 K가 5보다 크거나 같다. K의 최소를 구해라. 정답은 5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지? 배우명제 이해하셨어요? 배우명제? 부정 이렇게 하는 거야. 일상생활에서의 배우명제에서 주의사항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드리고 상관논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이에요. 시간의 흐름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 자, 여기 2반, 요 이 클래스 학생들은 처음 왔지 않으면 숙제를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대우명제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우명제 웃긴 결과가 나와요. 숙제를 안 한다의 부정이 뭐예요? 숙제를 하면 처맞지 않는다의 부정이 뭐예요? 맞는다. 숙제하면 처맞아요? 이상하죠? 처맞지 않으면 숙제 안 하는데 숙제하면 처맞으니까 뭔가 이상하죠? 뭐가 어감이 좀 이상하죠? 이게 국어하고 좀 차이인데 이제 이 위에 문장을 보면 처맞지 않으면은 협박이 먼저죠.
때리면서 숙제야! 이러니까 이제 숙제를 해오는 거니까 숙제를 해왔다는 것은 처음 맞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 어느 게 먼저인지를 명시를 안 해주면 말에 어폐가 생길 수 있다는 이제 주의사항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사항은 이게 강조할 때 많이 쓰이는데 강조의 포인트가 좀 이상해질 때가 있어요. 이전에 영어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고등학교 시절에 영어 선생님께서 야, 이 외국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말이야 이 모국어도 잘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이거는 약간 외국어를 잘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 그런 느낌이지만 사실 똑같은 배우명제 이러면 사실 국어 선생님이 빡치시겠죠? 배우명제 쓰면 어떻게 돼요? 모국어를 못하면 외국어는 꿈도 꾸지 마라 이 얘기잖아요. 이렇게 같은 얘기긴 한데 얘는 모국어를 강조하는 느낌이고 얘는 외국어를 강조하는 느낌이라서 일상생활 대화 속에서는 의사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수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식이라든지 엄밀성을 가진 집합으로서의 어떤 조건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건 사실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것도 다 집합도 아니잖아요. 그죠?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알려드리는 거니까 참고 삼아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너무 수학적으로 생각하고 살면 일상생활이 좀 불편해지는 정도로 그 정도로 받아들이시려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쓰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면 P면 Q이다의 역 명제는 Q면 P이다이고 배우 명제는 not Q면 not P이다. 뒤집으면서 부정하면 된다. 꼭 기억해 두시고 특히 이 대우 관계에 있는 것은 진리값, 참 거짓. 네가 참이면 같이 참이고 네가 거짓이면 나도 같이 거짓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3단 문법으로 한번 볼게요. 3단 문법.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3단 문법. 나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그러니까 나는 돼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연결돼서 가는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잘 이어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822번. 자, not P면 Q이다. 그 다음에 P면 not 아니다가 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거 다 찾아드릴게요. 먼저 얘가 참이면 이것의 무슨 명제가 참이라고요? 대우 명제가 참이라고. 자, 이것의 대우 명제 뭐예요? not Q이면 P. 괜찮아요? 부정을 부정하는 거? 성냥 괜찮아요? 자, 요거의 대우 명제 뭐가 되겠어요? R이면 not P. 이제 3단 문법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연결고리가 보이시나요? 자, 첫 번째 뭐가 보이시죠? 요런 고리가 보이네요. 맞지? not Q이면 P이고 P이면 not R이니까 not Q이면 not R. 이렇게도 보이고 또 어떻게도 보이죠? R이면 not P, not P이면 Q니까 R이면 Q.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해도 되고 얘 대우써도 돼요. 오케이? 그럼 보기에 요 4개가 나와 있으니까 안 나와 있는 거 하나를 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대우명제 쓰고 연결을 하는 거야. 이해되셨어? 자, 825번. 도전! 825번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오를 도전해 보세요. 네, 시간을 많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쪽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좋아하지 않는다 보다는 이제 좋아한다가 조금 더 보기가 좋기 때문에 위에 문장
문장보다는 아랫 문장의 대응형제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지? 자, 얘 대응형제를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체육을 좋아하면 음악을 좋아한다가 나오겠지.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연결고리가 보이시나요? 연결고리가 보이나요? 앞에 문제와 거의 비슷하죠. 체육 좋아하면 음악 좋아하고, 음악 좋아하면 미술 좋아하고.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연결고리가 생기겠어? 어떻게 연결고리가 생기겠어? 체육을 좋아하면 뭐겠어요? 미술을 좋아한다. 이게 문제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의 대우형제 미술을 좋아하지 않으면 체육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4번 보기에 체육 좋아하면 미술 좋아한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말 못해요. 말할 수 있는 건 아까 봤듯이 총 4가지야. 또 2개 나왔습니다. 너의 대우명제, 나의 대우명제, 연결시킨 거, 그놈의 대우명제. 이렇게 4개밖에 없어요. 연결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이것도 대우명제 적고 연결시키면 얘 나와요. 똑같이. 얘 나와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나오고, 삼단정법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굉장히 좀 무난하고 편안한 내용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827번 논리성 판단 문제인데, 이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인사하는데 잃어버리고 왔는데 어디서 잃어버리고 오면 어떻게 된 건지 읽어보시고, 이 문제가 길어지거나 경우의 수가 많아지면은 사실 아무리 머리 좋아도 푸는데 긴 시간 투자해야겠지만 지금 뭐 중고등학생들한테는 2가지 내지 3가지 그렇게 조건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가볍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상당히 이제 비문학 독해 문제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읽기가 좀 불편하셨을 수 있을 거예요. 상황을 좀 읽어드리면, 지우라는 친구가 서점하고 빵집 들려서 집에 왔더니 우산이 없대요. 우산이 없대. 그러면 서점에서 놓고 왔든지 빵집에서 놓고 왔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길 가다 던지진 않았을 테니까, 상식적으로 가다가. 어쨌든 서점 아닌 빵집에서 놓고 왔는데, 친구들이 지우는 서점에서 우산을 놓고 왔어, 지우는 빵집에서 우산을 놓고 왔어, B는 구라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셋 중에서 한 사람만 참이래요. 한 사람만 참이래요. 오케이? 자, 만약에 서점에서 우산을 놓고 갔다라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게. 상상을. 서점에서 우산을 놓고 온 거야. 지우는 서점에서 놓고 왔어. 맞아. 지우는 빵집에서 놓고 왔어. 아니야, 새끼야. B는 거짓말하고 있어. 구라치고 있어. 이러면 안 돼. 한 사람만 참여해야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빵집에서 놓고 온 거고, 지우는 서점에서 놓고 왔어. 아니야, 빵집이라니까. 빵집에서 놓고 왔어. 맞아. B는 거짓말 아니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랄이니? 이렇게 되면 한 사람만이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B, 우산을 놓고 오는 곳은 빵집. 정답은 B, 빵.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얍하고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중간에 살짝 끊어갈 거예요. 중간에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128쪽의 필요 조건, 충분 조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한 다음에 잠깐 끊어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다 하고 어떤 증명법이나 이런 것까지 한번 진행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보겠습니다. 자, 내용 설명 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P면 Q이다가 참이야 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했었지. 그 중에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이제 P가 Q에 포함되는 거였잖아. 배우는데 참이다 이렇게 막 했었잖아. 근데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라는 말을 통해서도 참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어. 근데 그걸 통해서 말하는 이제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P는 Q 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Q는 P 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말하기도 하거든.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 자, 선생님이 희부는 희부이면 수학 선생이나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그러면 저 말대로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렇게 써야 돼. 희구라고 하는 조건은 수학 선생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나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학 선생이라고 하는 조건은 희구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이렇게 써야 돼. 자, 잠깐 생략이 하나 필요한데 여기 양현으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양현이 수학 선생이 되고 싶어. 이기 위한이니까 목적이 수학 선생이야. 얘는 이제 수학 선생 하고 싶은 놈이야 이제부터. 근데 네가 수학 선생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희구가 됐어. 그럼 충분하지. 왜? 희구가 이미 수학 선생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미 충분하잖아. 그래서 얘를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 자, 이번에는 네가 희구가 되고 싶어. 너는 희구가 되고 싶은 거야. 목적이 여기에 있어. 근데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수학 선생이 됐어. 근데 아직도 안 돼. 야, 너 나 되려면 못된 마누라랑 결혼도 해야지, 딸도 낳아야지, 아들도 낳아야지, 서울 살아야지. 너 할 게 되게 많아. 그러니까 네가 희구가 되려면 수학 선생 되는 건 당연히 필요하고 그거 말고 할 게 더 많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조건이냐고 부르냐면 필요 조건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이것을 상당히 이렇게 의미론적으로 다가가면 불편하죠. 맞지? 이거 이까지 필요라는 말, 충분이라는 말 이거 적는다고 머리를 막 쥐어짜가면서 얼마나 불편해. 아우 싫어.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자. 자, 은근히가 붙은 게 주어잖아. 주어에다가 살짝 남몰래 밑줄을 쳐. 주어에다가 알겠어? 주어에다 밑줄을 쳐. 주어가 줬어, 받았어. 줬지. 화살표가 줬다는 거야. 화살표를 줬다고 생각해. 주어가 줬지. 그러면 필요한 때 남주겠냐? 충분해야 남주겠냐? 충분해야 남주지. 그럼 이제 충분이라고 적으면 되고. 이번엔 주어가 Q잖아. Q는이니까. Q는 여기다 밑줄 딱 그어 이렇게. 그럼 얘는 받았지. 왜 받았을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충분 조건이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주어가 주는 쪽 화살표가 참이라고, 필요 조건이라는 말은 필요하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주어가 받는 쪽 화살표가 참이다 라고 받아들입니다. 요거 이제 828번 하나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에 대해서 해줄 거야. 알겠지? 오케이? 자, 한 문제만 버티면 돼. 한 문제만.
자, 여기 828번. 야, P가 좋아요? Q가 좋아요? 한판. 야, 현아. 828번 P가 좋아하냐고 Q가 좋아하냐고. Q. 은근히가 붙은 게 주어라니까? P가. 그러니까 누가 좋아요? 그렇지. P가 좋아요. P가. 얘가 주인공이야. P가. Q 이기비한 무슨 조건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1번부터 차근차근 갈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한 번에 잘 들으면 쉽게 이해가 돼요. 자, P라고 하는 조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다 이거고, Q라고 하는 조건은 xy는 0이다. 자, 제곱 더하기 제곱은 0이다. 이 조건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들으면 알 수 있어. 진짜 무조건 알 수 있으니까 계속 들어. 이거는 0 아니면 양수이다 보니까 둘 다 0밖에 없어. 근데 얘는 둘 다 0이어도 되지만 00도 있지만 01도 있고 12도 있고 10도 있고 많지는 않아. 엄청나잖아. 그러니까 지리집합이 이쪽으로 포함되지. 얘는 00 원소 하나밖에 없고 얘는 00, 01, 10, 20, 뭐 50, 100, 뭐 얼마지 많잖아. 그러면 이게 뚫린 쪽으로는 화살이 참이잖아. 포함되는 쪽으로가 참이니까. 그럼 어느 쪽이 참이냐면 이 주어가 주는 쪽은 참이고 받는 쪽은 거짓인 거야. 곱해서 0이라고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은 아니잖아. 오케이? 그러면 주어가 P가 줬어 받았어? 주기는 하고 받진 않았잖아. 이해가 되세요? 왜 줬다고 생각하면 돼? 충분하니까 줬겠지. 얘는 충분 조건. 이해가 되셨어? 네, 되셨어. 자, 2번이야. 2번 보기. 2번 보기. 자, 문제에서 Z가 양수라고 돼 있거든? Z가 양수라고 돼 있어. 양수 없으면 안 돼. 나누기나 곱하기를 못 하니까. 양수 없으면 다 거짓대. 근데 P는 X가 Y보다 크다. 이쪽을 살펴 이쪽을 살펴보는 거야. Q는 XZ가 YZ보다 크다 이거야. 야, 양수는 양변의 양수 곱해도 부등호 유지되고 양수로 나눠도 유지되니까 주고받았잖아. 그럼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충분. 따라왔어? 필요 충분 조건. 됐어? 됐어? 좋아. 필요 충분 조건. 그 다음에 3번. 3번은 어떻게 되느냐? 3번은 이제 P라고 하는 조건이 XY는 절대값 XY라고, Q라는 조건이 X도 양수고 Y도 양수잖아. X도 양수이고 Y도 양수인데 이거는 절대값이 사라지면 되니까 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곱해서. 근데 이렇게 된다고 해서 양수만 있는 건 아니잖아. 음수도 있고 적어도 한쪽이 0이어도 되잖아. 누가 원소를 더 많이 갖고 있어? 누가 원소를 더 많이 갖고 있냐고. 자, 다시 천천히 생각해봐. 얘는 양수만 돼. 얘는 양수도 되고 음수 되고 0 양수 되고 음수 0도 되고. 누가 더 원소를 많이 가지고 있냐고. 왼쪽이 많이 가지고 있지. 그럼 어디로 포함돼? 이렇게 포함되지. 그럼 어느 쪽이 참이야? 어느 쪽이 참이야? 뚫린 쪽으로가 화살이 나가고, 이게 잘 안 보이겠다. 뚫린 쪽으로가 화살이 나가고 막힌 쪽은 못 가잖아. 이해가 돼? 그러면 주어가 줬어 받았어? 받았어. 그럼 무슨 조건이야? 필요 조건. 그럼 내가 니네한테 이렇게 물어볼게. 얘들아, 참거짓이 구별되면 필요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라는 말은 할 수 있겠냐? 이 화살표 동그라미만 되면 주어가 주면 충분해서 주고, 주어가 받으면 필요해서 받는 거.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모르겠어? 알겠어? 좋아, 간다. 다른 방법도 내가 알려줄게. 자, 이제 전쟁 영화를 한번 찍어. 서로 전쟁 영화를 하는 거야. 자, P가 주인공이야. 주인공이
쏴서 맞추고 총알을 피한 거지. 맞아? 쏴서 맞추고 총알을 피했잖아. 뭐 쐈어? 총 쐈잖아. 총군 조건. 그 다음에 얘는 쐈는데 빗나가고 총알 맞았잖아. 총 맞았어. 그러면 뭐 올려? 필요 조건 이렇게 하는 거야. 얘는 총 쏘고 안 할게. 다시는 안 하도록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참거짓을 잘 구별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해가 되세요?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는 원리가 생각보다 간단하더라. 오케이? 자, 1교시 마치기 전에 주어가 주는 쪽 화살표면 충분 조건, 주어가 받는 쪽 화살표면 필요 조건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올바른 방식이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